어, 결과적으로 보면요.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폭로, 보도에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여기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적자 국채, 바이백,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이 적자 국채 그리고 세계 잉여금이 뭐길래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국채는 물론 여러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특히 적자 국채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그 정부가 써야 될 그 세출 예산이 그 세입 예산보다 많게 편성이 될 거를 예상해서 그 차액을 빚을 내서 충당하겠다는 목적으로 발행된 국채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적자 국채이고, 그래서 이런 적자 국채는 이 예외적인 사항들에 있을 때 이제 발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기재부 입장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만약에 그 4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채무 비율은 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런 이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청자들께서 알고 싶은 것은 이 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정말 영향력이 크지 않나, 이 부분이 아닐까 일단은 싶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정부가 오해 소지 있게 발표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GDP가 한 1730조고요. 국세가 255조입니다. 2017년에. 네. 맞으면 GDP 대비 국세 다 합해봐 14.7%예요. 14.7%인데 GDP 대비 0.2니까 적다. 이게 4조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증여세가 4조 거칩니다. 상속세가 2조. 그러면 증여세가 4조 거치다가 하나도 안 거친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4조 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퍼센테이지로 0.2니까 퍼센트니까 적다는 것은 조금 과장되거나 축소 이런 의미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의도가 뭐였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네. 보통 저희가 그 통화 정책을 할 때는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해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요. 설명하는 것 기재부 설명도 그렇죠. 통상 기재부나 청와대 이 사이에 조율 과정을 한다. 조율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채 발행은 그 헌법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 국채 발행은 국회의 동의를 이제 받아야 하고요. 누구하고 상의를 한다기보다는 국회에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운용상에서 세부적인 거는 행정부 내에서 논의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의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이미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적자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라고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의견을 내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측면이지 이 상호간에 논의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적자 재정 국채 발행 이 적자 재정이 무조건 나쁘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적자 재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적자 재정이라고 한 게 적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입이 세금은 세금이죠. 주로 세금으로도 세출을 막을 수 없을 때 그게 보통 이제 적자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 즉 그거를 메꾸기 위한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서 충당을 세출을 막아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에서 동의가 되면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러한 이 적자 재정, 적자 국채 그 당위성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절차적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이 이제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당연히 이런 적자 재정을 위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번에 더욱더 문제된 거는 그 해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도를 행정부에 줬는데
우연이든지 의도적인지 세수 초과가 발생을 했거든요. 세수 네. 초과는 당초에 생각한 세금을 걷어야드리겠다는 금액보다 더 훨씬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막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빚을 더 내서 왜 더 낼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쓸 돈도 충분한데 그것도 올해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쓰겠다는 것을 올해 그 국채를 발행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요번에 그 중심을 봐야 되거든요. 네. 원래는 그 국채는 매년마다 한도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내년에 쓸 건 올해 예산 12월 말에 국회 정기총회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년에 쓸 건 내년대로, 그 다음에 쓸 건 1년마다 해주는데, 올해 한도 받았다고, 올해 세수 초과도 있는데, 빚을 내가지고, 국채를 내가지고, 세계 기업을 아주 많이 잡아서 내년도 추경에다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재정운영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그 이례적인 주장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1조 원 규모의 바이백, 그러니까 국채를 만기 전에 사들이는 걸 얘기하죠. 이게 이제 취소가 됐는데 또 하루 전에 취소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그러게요.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피해라든지 파장은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있죠. 될까요? 이게 이제 그 국채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파는 게 아니라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국가 기관이 사주는 게 아니고 그 민간이 사는 거거든요. 국채는. 그러면은 내가 국채를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팔 사람이 민간인데 팔 사람이 나 팔아야 되겠다고 대기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되는데 갑자기 하루 전에 안 팔겠다 그러면은 시장이 교란이 되죠. 또 거기 국채에 대한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계속 변동에 대해서 손해 볼 수가 있어서 네.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그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거는 정상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지금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와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네.